제187조는 법률행위가 아닌 물권취득. 제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등기해야 처분 가능. 상속은 사망시 물권취득.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상속부동산 처분은 등기 필요. 공용징수는 수용개시일 소유권 취득.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시 소유권 취득.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은 형성 판결만 해당. 이행 판결은 등기 청구권 인정일 뿐 물권 변동 아님. 신축 건물 소유권은 원시 취득 문제. 건물 신축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점유와 등기 필요. 점유 취득 시효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 아님. 취득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취득. 등기 전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가.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대상. 인도받아 사용 중인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아님. 인도받아 사용 중이면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안 됨. 인도 후 처분한 경우는 권리 행사 가능성 상실 여부 검토. 점유 침탈 후 등기 청구권은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 문제. 실체관계와 등기 불일치는 말소 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 의회복 등기. 진정명 의회복 등기는 실체 권리자 명의로 바로 회복.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 보전.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효력 없음. 가등기는 물권 취득 효력 없음. 가등기는 권리 추정력 없음. 가등기 순위 보전료는 본등기 시 순위 소급. 본등기 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 의무자. 가등기 후 별도 소유권 이전 등기 있으면 본등기 청구 상대방 주의. 담보 가등기는 채권 담보 목적.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 목적. 가등기 핵심은 권리 취득이 아니라 순위 보전. 핵심 정리.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보통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예를 들어 갑이 사망하고 을이 갑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보자. 을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물권행위와 등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지 못한다. 정리하면 제187조의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암기 포인트. 법률행위가 아닌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를 들어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했고 을이 갑의 상속인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을은 상속 등기를 해야만 소유자가 되는 걸까? 아니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다. 그래서 을은 갑이 사망한 때 바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하지만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먼저 상속 등기를 해야 한다. 정리하면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가 필요하다. 암기 포인트. 상속은 사망 시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 전 등기가 필요하다. 핵심 정리. 공용징수에서는 협의 수용인지 재결 수용인지에 따라 소유권 취득 시점이 달라진다. 공용징수는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다. 여기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가 중요하다. 먼저 협의 수용은 사실상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취득이다. 그래서 소유권이 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반면 재결 수용은 법률에 따른 강제 취득이다.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전제되어야 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협의 수용은 등기 시점, 재결 수용은 수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을 본다. 암기 포인트. 협의 수용은 등기이고 재결 수용은 수용 개시일이다. 핵심 정리. 제187조의 판결은 물권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민법 제187조는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모든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보자. 이 판결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는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반면 공유물 분할 판결처럼 판결 자체가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형성 판결이므로 판결 확정으로 물권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제187조의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을 말한다. 암기 포인트.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은 형성 판결만 제187조에 들어간다. 핵심 정리.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를 들어 갑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고 을이 매수인으로 정해졌다고 해보자. 을은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때 바로 소유자가 될까? 아니다.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 시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다.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후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여 정리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경매에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넘어간다. 암기 포인트. 경매 취득은 매각대금 완납이 기준이다. 핵심 정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을 만든 사람이 원시 취득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갑은 누구에게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다. 건물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갑이 원시 취득한다. 문제는 언제 건물로 볼 수 있는지다. 단순한 자재나 공사 중인 구조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갖추어져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단계에 이르면 신축한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리하면 신축 건물은 독립한 건물로 완성한 사람이 원시 취득한다. 암기 포인트. 신축 건물은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갖춘 때 원시 취득이 문제된다. 핵심 정리.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민법상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문제된다. 겉으로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할 것 같지만 민법은 다르게 정한다.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자가 된다. 정리하면 점유 취득 시효는 제187조의 예외처럼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이 완성된다. 암기 포인트: 점유 취득 시효는 기간 완성만으로 부족하고 등기가 필요하다. 핵심 정리: 제187조로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한 사람도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보자. 갑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갑이 그 부동산을 을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갑은 먼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민법 제187조 단서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처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매매계약 같은 채권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등기 없이 취득한 권리도 처분하려면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제187조 취득자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보자.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다.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 채권적 청구권일까?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한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효 진행이 제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매매계약상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인도와 사용 여부에 따라 시효 문제가 달라진다. 암기 포인트: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핵심 정리: 등기를 이전받아야 할 사람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도 등기 청구권에 포함된다. 보통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면 권리자가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떠올린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있다. 등기를 가져가야 할 사람이 등기를 인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소유권이 전 등기를 받아가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판례는 등기 인수 청구권도 넓은 의미의 등기 청구권으로 본다. 정리하면 등기 청구권은 등기를 넘겨달라는 권리뿐 아니라 등기를 받아가라는 청구도 포함한다. 암기 포인트: 등기 인수 청구권도 등기 청구권이다. 핵심 정리: 매수인의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을의 등기 청구권은 언제까지나 남아있을까?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시효에 걸리지만 인도받아 사용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암기 포인트: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인도받아 사용하면 시효 진행이 제한된다. 핵심 정리: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고 을이 토지를 인도받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을이 등기만 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났다. 갑은 을의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을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은 이미 목적물을 지배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등기만 아직 하지 않았을 뿐이다. 정리하면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면 등기 청구권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인도받아 사용 중인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니다. 핵심 정리: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사용했다고 해보자. 그 후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팔았다. 그런데 아직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을이 더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으니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될까? 판례는 인도받아 사용하다 처분한 경우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본다. 즉 을은 권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행사하여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점유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지 않는다. 정리하면 인도받아 사용하다 처분한 경우도 권리 행사로 보아 시효 진행이 제한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인도 후 처분은 권리 방치가 아니라 적극적 권리 행사로 본다. 핵심 정리: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던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하면 그때부터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보자. 이 동안에는 을의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데 병이 그 부동산을 침탈해서 을이 점유를 잃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을은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점유를 침탈당한 때부터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 취득시효 완성자의 경우에도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인도받아 사용 중이면 시효가 멈추지만 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점유 침탈은 등기 청구권 시효 진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핵심 정리: 등기가 실체관계와 맞지 않으면 진정한 권리자는 말소등기 청구나 진정명의회복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 소유 부동산이 원인 없이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보자.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체관계상 소유자는 갑
갑이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미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또 갑은 바로 자기 명의로 진정명 의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핵심은 잘못된 등기 상태를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다. 정리하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말소등기 청구나 진정명 의회복 등기 청구가 문제된다. 암기 포인트: 잘못된 등기는 말소하거나 진정명의로 회복한다. 핵심 정리: 진정명 의회복 등기는 진정한 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해 청구하는 등기다. 예를 들어 갑이 진짜 소유자인데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로 올라가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말소만 하면 등기 상태가 복잡해지거나 다시 자기 명의 등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진정한 소유자인 자기 명의로 바로 등기를 회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명 의회복 등기다. 다만 진정명 의회복 등기 청구와 말소 등기 청구가 같은 소유권에 기초하고 같은 등기 회복 목적을 가진다면 기판령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진정명 의회복 등기는 진짜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 상태를 바로잡는 제도다. 암기 포인트: 진정명 의회복 등기는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청구다. 핵심 정리: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할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했지만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보자. 이때 을은 장래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한다.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 장래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가능하다. 가등기의 핵심은 현재 권리 변동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잡아두는 등기다. 핵심 정리: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나 물권 변동 같은 실체법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을이 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을은 가등기만으로 소유자가 될까? 아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일 뿐이다.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제한 물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등기권자는 원칙적으로 가등기만을 이유로 소유권자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권리 변동이 완성된다. 정리하면 가등기는 순위 보전효만 있고 그 자체로 물권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라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수단이다. 핵심 정리: 가등기에는 본등기와 같은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에는 일반적으로 권리 추정력이 문제된다. 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등기도 마찬가지일까? 아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 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다. 가등기만으로 실제 권리자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등기에는 본등기와 같은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가등기에는 순위 보전효가 있다. 정리하면 가등기는 권리 추정력은 없고 순위 보전효가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는 권리를 추정하지 않고 순위를 보전한다. 핵심 정리: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보전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두었다고 해보자. 그 후 갑이 그 부동산에 대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중에 을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가등기의 순위 보전효 때문에 을의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병의 등기는 을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직권 말소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순위만 가등기 시점으로 보전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가등기의 효과는 물권 변동의 소급이 아니라 본등기의 순위 보전이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는 권리 변동을 소급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위만 보전한다. 핵심 정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다고 해보자. 그 후 갑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해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었다.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갑이다. 가등기는 갑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병의 등기는 순위 보전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핵심 정리: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두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을이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받았다. 이 경우 을의 본등기 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3자 앞으로 중간처분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별도 소유권이 전등기의 등기 원인이 실질적으로 같다면 달리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등기로 보전하려던 의무가 사실상 이행된 것이므로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별도 소유권이 전등기가 가등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했다면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와 별도 이전 등기의 원인이 같고 중간 처분이 없으면 본등기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순위 보전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담보 가등기는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다. 가등기는 크게 순위 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순위 보전 가등기는 장래 소유권이 전등기 같은 본등기를 할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다. 예를 들어 매매 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담보 가등기는 돈을 빌려주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두는 가등기다. 형식은 가등기지만 실질은 담보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에는 가등기 담보법 같은 특별한 규율이 문제될 수 있다. 또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만으로 함부로 이후 등기를 직권 말소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확보가 목적이고 담보 가등기는 채권 담보가 목적이다. 암기 포인트: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것이고 담보 가등기는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정리: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보통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예를 들어 갑이 사망하고 을이 갑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보자. 을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물권행위와 등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지 못한다. 정리하면 제187조의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암기 포인트: 법률행위가 아닌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를 들어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했고 을이 갑의 상속인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을은 상속 등기를 해야만 소유자가 되는 걸까? 아니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다. 그래서 을은 갑이 사망한 때 바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하지만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먼저 상속 등기를 해야 한다. 정리하면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가 필요하다. 암기 포인트: 상속은 사망 시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 전 등기가 필요하다. 핵심 정리: 공용징수에서는 협의 수용인지 재결 수용인지에 따라 소유권 취득 시점이 달라진다. 공용징수는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다. 여기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가 중요하다. 먼저 협의 수용은 사실상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취득이다. 그래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반면 재결 수용은 법률에 따른 강제 취득이다.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전제되어야 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협의 수용은 등기 시점, 재결 수용은 수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을 본다. 암기 포인트: 협의 수용은 등기이고 재결 수용은 수용 개시일이다. 핵심 정리: 제187조의 판결은 물권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민법 제187조는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모든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보자. 이 판결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는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반면 공유물 분할 판결처럼 판결 자체가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형성 판결이므로 판결 확정으로 물권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제187조의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을 말한다. 암기 포인트: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은 형성 판결만 제187조에 들어간다. 핵심 정리: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를 들어 갑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고 을이 매수인으로 정해졌다고 해보자. 을은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때 바로 소유자가 될까? 아니다.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 시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다.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후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여 정리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따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경매에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넘어간다. 암기 포인트: 경매 취득은 매각대금 완납이 기준이다. 핵심 정리: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을 만든 사람이 원시 취득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갑은 누구에게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다. 건물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갑이 원시 취득한다. 문제는 언제 건물로 볼 수 있는지다. 단순한 자재나 공사 중인 구조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갖추어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단계에 이르면 신축한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리하면 신축 건물은 독립한 건물로 완성한 사람이 원시 취득한다. 암기 포인트: 신축 건물은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갖춘 때 원시 취득이 문제된다. 핵심 정리: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민법상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문제된다. 겉으로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할 것 같지만 민법은 다르게 정한다.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자가 된다. 정리하면 점유 취득 시효는 제187조의 예외처럼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이 완성된다. 암기 포인트: 점유 취득 시효는 기간 완성만으로 부족하고 등기가 필요하다. 핵심 정리: 제187조로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한 사람도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보자. 갑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갑이 그 부동산을 을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갑은 먼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민법 제187조 단서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처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매매계약 같은 채권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등기 없이 취득한 권리도 처분하려면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제187조 취득자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보자.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다.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 채권적 청구권일까?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한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효 진행이 제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매매계약상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인도와 사용 여부에 따라 시효 문제가 달라진다. 암기 포인트: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핵심 정리: 등기를 이전받아야 할 사람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등기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도 등기 청구권에 포함된다. 보통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면 권리자가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떠올린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있다. 등기를 가져가야 할 사람이 등기를 인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등기인수 청구권이다. 판례는 등기인수 청구권도 넓은 의미의 등기 청구권으로 본다. 정리하면 등기 청구권은 등기를 넘겨달라는 권리뿐 아니라 등기를 받아가라는 청구도 포함한다. 암기 포인트, 등기인수 청구권도 등기 청구권이다. 핵심 정리,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을의 등기 청구권은 언제까지나 남아있을까?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시효에 걸리지만 인도받아 사용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암기 포인트,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인도받아 사용하면 시효 진행이 제한된다. 핵심 정리,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고 을이 토지를 인도받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을이 등기만 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났다. 갑은 을의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을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은 이미 목적물을 지배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등기만 아직 하지 않았을 뿐이다. 정리하면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면 등기 청구권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인도받아 사용 중인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니다. 핵심 정리,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사용했다고 해보자. 그 후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팔았다. 그런데 아직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을이 더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으니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될까? 판례는 인도받아 사용하다 처분한 경우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본다. 즉 을은 권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행사하여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점유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지 않는다. 정리하면 인도받아 사용하다 처분한 경우도 권리 행사로 보아 시효 진행이 제한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인도 후 처분은 권리 방치가 아니라 적극적 권리 행사로 본다. 핵심 정리,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던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하면 그때부터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보자. 이동안에는 을의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데 병이 그 부동산을 침탈해서 을이 점유를 잃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을은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점유를 침탈당한 때부터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 취득시효 완성자의 경우에도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인도받아 사용 중이면 시효가 멈추지만 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점유 침탈은 등기 청구권 시효 진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핵심 정리, 등기가 실체관계와 맞지 않으면 진정한 권리자는 말소등기 청구나 진정명의회복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 소유 부동산이 원인 없이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보자.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체관계상 소유자는 갑이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또 갑은 바로 자기 명의로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핵심은 잘못된 등기 상태를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다. 정리하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말소등기 청구나 진정명의회복 등기 청구가 문제된다. 암기 포인트, 잘못된 등기는 말소하거나 진정명의로 회복한다. 핵심 정리,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진정한 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해 청구하는 등기다. 예를 들어 갑이 진짜 소유자인데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로 올라가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말소만 하면 등기 상태가 복잡해지거나 다시 자기 명의 등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진정한 소유자인 자기 명의로 바로 등기를 회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명의회복 등기다. 다만 진정명의회복 등기 청구와 말소등기 청구가 같은 소유권에 기초하고 같은 등기 회복 목적을 가진다면 기판령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진짜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 상태를 바로잡는 제도다. 암기 포인트,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청구다. 핵심 정리,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할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했지만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보자. 이때 을은 장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한다.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 장래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가능하다. 가등기의 핵심은 현재 권리 변동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잡아두는 등기다. 핵심 정리,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나 물권 변동 같은 실체법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을이 갑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을은 가등기만으로 소유자가 될까? 아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일 뿐이다.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제한물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등기권자는 원칙적으로 가등기만을 이유로 소유권자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권리 변동이 완성된다. 정리하면 가등기는 순위 보전료만 있고
그 자체로 물권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라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수단이다. 핵심 정리, 가등기에는 본등기와 같은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에는 일반적으로 권리 추정력이 문제된다. 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등기도 마찬가지일까? 아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 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다. 가등기만으로 실제 권리자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등기에는 본등기와 같은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가등기에는 순위 보전료가 있다. 정리하면 가등기는 권리 추정력은 없고 순위 보전료가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는 권리를 추정하지 않고 순위를 보전한다. 핵심 정리,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보전된다. 예를 들어 을이 갑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두었다고 해보자. 그 후 갑이 그 부동산에 대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중에 을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가등기의 순위 보전료 때문에 을의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병의 등기는 을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직권말소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순위만 가등기 시점으로 보전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가등기의 효과는 물권 변동의 소급이 아니라 본등기의 순위 보전이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는 권리 변동을 소급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위만 보전한다. 핵심 정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다고 해보자. 그 후 갑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해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었다.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갑이다. 가등기는 갑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병의 등기는 순위 보전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핵심 정리,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두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을이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받았다. 이 경우 을의 본등기 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3자 앞으로 중간 처분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별도 소유권이 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같다면 달리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등기로 보전하려던 의무가 사실상 이행된 것이므로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별도 소유권이 전등기가 가등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했다면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와 별도 이전 등기의 원인이 같고 중간 처분이 없으면 본등기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순위 보전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담보 가등기는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다. 가등기는 크게 순위 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순위 보전 가등기는 장래 소유권이 전등기 같은 본등기를 할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다. 예를 들어 매매 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담보 가등기는 돈을 빌려주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두는 가등기다. 형식은 가등기지만 실질은 담보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에는 가등기 담보법 같은 특별한 규율이 문제될 수 있다. 또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만으로 함부로 이후 등기를 직권 말소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확보가 목적이고 담보 가등기는 채권 담보가 목적이다. 암기 포인트,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것이고 담보 가등기는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